수백 번 두드리고 수십 번 다듬고 우리는 장인을 꿈꾼다.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요즘엔 프로 금손러라고 부르죠. 오늘은 장인을 꿈꾸는 이들의 세계로 빠져봅니다. 밝은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아침. 쿵쿵대는 망치질 소리가 이른 아침부터 크게 울려 퍼지는데요. 공구들이 가득한 걸 보니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공예가인 듯한데, 아니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제 핸드드립 커피포트. 수제 핸드드립 커피포트는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할 때 쓰는 이제 도구인데, 이게 이제 주전자처럼 생기지만 이건 포트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커피를 추출하는 도구입니다. 요즘에 이제 커피 시장도 많이 커지고 해서 커피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점점 더 이제 여기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만들게 됐습니다. 프로 금손러가 만든 커피포트. 심쿵할 정도로 매력적인 디자인은 물론 은은한 색깔이 정말 예쁜데요. 그렇다면 이 커피포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동판을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아주 뜨거운 불로 달구고 물로 식혀주는 과정을 반복하죠. 그리고 반나절 동안 계속 두드려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커피포트 재료에 동금속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동은 열 전도율이 아주 높아서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할 때는 정확한 물의 온도와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이제 물을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조금 더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 동포트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잡이 부분도 하나하나 깎는 것은 물론 은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무늬도 새깁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핸드드립 커피포트가 완성됐네요. 마지막으로 커피포트에 물 떨어지는 각도를 체크하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기에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체크합니다.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제 영혼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이제 뭐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근데 그걸 참으면서 이 제품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저도 정말 아깝고 그렇게 진짜 제 자식같이 그렇게 만드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정이 쉽진 않았는데요. 워낙 특수한 제품인 만큼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기 어려워 무작정 일본으로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멋진 커피포트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특허까지. 평소엔 이렇게 아내분과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척 뿌듯하시겠어요? 일단 어디서 왔는지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지역을 듣고 울산이다 하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울산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고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긍심도 더 느끼고 있어요. 어떤 자긍심을 느끼시는데요? 울산에서 유일무이하다 이런 자긍심이 있죠. 울산에서 키운 당당한 자긍심으로 더 멋지게 빛나는 커피포트. 과연 바리스타들이 느끼는 이 커피포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정확한 위치에 균일하게 물줄기를 갖다 형성하면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열 전달이 좋아가지고 커피의 고유의 맛을 갖다가 풍부하게 풍요롭게 내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회를 뜰 때 사시미 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칼이 무디면은 생선 맛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커피포트도 그런 의미라고 보면 거의 유사하겠네요. 바리스타의 시그니처가 될 뿐 아니라 풍부한 커피 맛을 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인 커피포트. 그렇다면 프로 금손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열심히 이제 포트를 계속 만들 거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포트 시장이 작긴 한데 울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는 그런 공예가가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날 프로 금손러는 삼남면에 위치한 쌍수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정겨운 흙냄새와 맑은 공기가 평화로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 할머니 댁이에요. 할머니 댁인데 이제 도자기를 시작하고 여기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절로 편안해지는 곳.
두 번째 프로 금손러는 주로 이곳에서 전통 도자기를 빚습니다. 은은한 매력이 특징인 전통 도자기 정말 예쁘죠? 그리고 아주 섬세한 손길로 물레를 이용해 도자기를 빚는 주인공. 약간 리듬을 타시는 것 같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대부분 물레 이렇게 차시는 분들이 아마 다 비슷할걸요. 아마 어떤 몸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흙도 자연 그 자체고 사람도 자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작가의 생각과 여러 가지 어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흙에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가 찍어내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통 도자기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하나하나 정성스레 빚는 것은 물론이고 약 2주간의 기간에 걸쳐 굽고 깎고 돌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데요. 프로 금손로의 영혼이 녹아있다고 할 정도로 이 귀중한 작품들, 특히 울산을 표현한 멋진 작품도 있다는데요. 여기서 방구대 안각화까지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되게 중요한 역사적 어떤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에도 방구대 안각화 문양을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만들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푹 들어가서 뚫린 것을 그냥 이제 그대로 살려서 땅에 떨어진 모양 그대로를 만들어낸 그런 분청 다화병입니다. 1260도 이상에서 소성을 하기 때문에 불을 떼기 때문에 가볍지만 경질이에요. 정말 가볍네요, 이게. 네, 2배 차이는 날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중간에 어디론가 향하는 프로 금손러. 멀쩡한 도자기를 왜 이렇게 깨는 거죠? 암만 정성을 많이 들이고 오랜 시간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들어도 가마 속에서 들어간 이후에는 뭔가 어떻게 나올지가 몰라요. 내려앉아서 나올 수도 있고 금이 가서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떻게 뭔가 내려놓고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전통 도예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한결 더 여유롭게 변했다는 주인공. 아담한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게 삶의 낙이라는데요. 과연 도예가 이전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0살 때는 서양학과를 갔다가 이렇게 일찍 그만두고 스턴트를 서울에 올라가서 2년여간 했고요. 정적인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동적인 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접점을 찾기까지의 과정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다시 도자기 전공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27에. 울산, 아니 국내에서도 유일무이한 스턴트맨 출신 도예가 그 실력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되게 과거라고 하셨는데 이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으셨네요. 좋아해요. 몸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운동 삼아 이렇게 계속 액션을 혼자서 하고 있죠. 작업 후 남는 시간엔 전통 도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정기적인 도자기 수업을 진행도 합니다. 한쪽으로만. 뭔가 저는 화려하거나 이렇게 크고 대단한 거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만든 어떤 도자기가 자연의 일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고 자연의 것. 금보다 더 귀한 황금손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해가면서 먼 훗날 자신의 분야에서 멋지게 빛나는 훌륭한 장인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